자, 이번 시간에는 2026년 국가지 정보보호론 한번 그 기출문제 한번 보도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일방향 해시함수의 응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그 교재 76페이지에 보면은 해시함수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요 그 해시함수를 보면은 임의의 입력 비트열에 대해서 일정한 길이의 출력 비트열을 만들어낸다 해가지고 요게 딱 고정 길이에요. 자, 그게 그 해시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해시 함수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 하면은 요 그 입력 값을 해시 함수를 돌려서 고정 길이의 해시 값을 만들어 내고요. 자, 얘를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하면은 이거를 전자 서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 서명으로 자, 뭐 하냐면요. 가장 큰 게 무결성, 즉 내가 만든 해시값과 내가 받은 해시값이 같으면은 이 그 정보가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자, 무결성 체크할 때 그 쓰이는 것이고요. 뭐 해시 함수의 특징 그러면은 가장 큰 게 고정 길이의 입력 값을 만들고 일방향성 한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자, 이 그 해시 함수가 자, 어디서 많이 쓰이냐? 뭐 이런 거죠, 뭐. 요게 입력 값이고 요게 출력 값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딱 봤을 때 지금 요 놈과 요 놈이 똑같죠. 자, 똑같으면은 요렇게 해시 값이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비교해 가지고 요 두 개가 같으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입력 값이 똑같다. 뭐 이제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사람은 살짝 바뀐 거를 인지 못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로 뭘 보냐면요.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얘와 얘가 바뀌면은 지금 이게 뭐 책 한 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바뀌면은 아, 뭔가 바뀌었구나. 해가지고 이 해시 함수로 무결성을 체크할 때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방향 해시 함수의 응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전자 서명, 즉 해시 함수, 그 입력 값을 해시 함수를 돌려서 고정 길이의 해시 값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그거를 전자 서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1번도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의사 난수를 만든다. 저 그 난수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거죠. 임의의 값. 그래서 자, 2번 의사 난수를 만든다. 뭐 이것도 뭐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바뀌면은 즉 내가 여기서 받은 요놈과 요놈이 바뀌면은 이게 틀리겠죠. 그래서 이걸로 뭐예요? 무결성을 체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번을 보면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한다 하는 거는 자, 여기 입력값이죠. 입력값을 암호화할 땐 뭐예요? 수신자의 공개키를 가져다가 암호화 시켰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은 해시 함수랑 관계가 없죠. 즉, 자, 요 그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일방향성이죠. 한쪽 방향으로 간다. 즉,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바로 그 이건 뭐 금방 가죠. 그런데 이 출력 값으로 입력 값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일방향성이기 때문에 자,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 복호화한다는 거는 통신이죠. 자, 통신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도 해야 되고 복호화도 해야 돼요. 즉, 양방향성이 돼야 되는데 해시 함수는 한쪽 방향으로, 즉 일방향성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번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RSA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여기
RSA라고 하는 거는 크게 암호화 방식에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과 그러니까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그 65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제 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종류가 있어요. 디프엘만, RSA, DSA, ECC, 라빈, 엘가말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요거 RSA, 즉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게 바로 RSA예요. 그래서 크게 암호화 방식에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있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RSA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RSA가 이렇게 있고, 자, 전자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했듯이 뭐예요? 해시 값을 암호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전자 서명, 디지털 서명 같은 말이에요, 이거. 자, 전자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죠, 뭐. 지금 메시지를 해시 함수를 돌려서 고정 길이의 해시 값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거. 자, 그게 바로 뭐 전자 서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 상거래를 하려면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써야 돼요. 그런데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바로 공인 인증서죠. 그래서 이 PKI를 응용하고 있는 게 크게 전자 서명과 셋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그 전자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보면은 저기 지금 그냥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은 각자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드는 거죠. 역시 B도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공개 키를 이름 자체가 공개 키죠. 그래서 얘를 미리 공개 놓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메시지를 해시 함수를 돌려서 고정 길이의 해시 값으로 만든 다음에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하는 거를 서명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자 서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메시지와 함께 묶어서 이거를 수신자한테 보내는 거죠. 자, 보내면은 수신자는 이 전자 서명 이렇게 암호화된 것을 송신자의 공개 키로, 즉 자, 보시면은 지금 얘가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했죠. 그럼 복호화는 송신자의 공개 키로, 송신자의 공개 키로 복호화가 되면은 그게 부인 방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있잖아요. 자, 요 메시지를 똑같은 해시 함수로 얘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나오겠죠? 얘가 자, 내가 복호환한 해시값과 내가 만든 게 같으면은 얘랑 얘가 똑같다는 거죠. 즉 무결성. 자, 이게 바로 공개 키를 이용한 전자 서명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바로 X.509 인증서를 쓰는 이유가 중간자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 1번 RSA는 공개키 기반 암호 방식이에요. 디프엘만 RSA, DSA, ECC, 라빈, 엘가만이니까 맞는 말이고. 근데 2번 개인 키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한다. 맞죠? 자, 공개 키와 개인 키가 있는데 공개 키는 공개해요. 하지만 개인 키만큼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큰 소수의 소인수분해. 그죠? RSA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자, 4번을 보면은 공개 키로 암호한 메시지 그런가요? 자, 지금 지금 RSA인데 자, 이거 암호하면은 이제 공개 키로 암호한 메시지는 전자 서명 기능 제공한다. 아니죠. 잘 보면은
공개키가 아니고 뭐야 이거? 지금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했죠? 송신자의 개인키로.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예요. 자, 암호화 할 때는 지금 요거 부인 방지하려고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했죠? 네, 그래서 요거는 4번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RS에서 공개키로 암호한다는 수신자만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지만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송신자의 개인키로 이거를 암호화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해시 후 서명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해시 후 서명 방식 이렇게. 그래서 자 2번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3번을 보면요. DBMS에서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대한 권한 부여를 위해서 사용되는 SQL 명령어는 무엇인가? 자, 데이터베이스 객체. 그러면은 자, 여기 요 뒤쪽에 보면은 그랜트가 있는데 자, 요거 외우셔야죠. 정조제 외계내 개념물. 그래서 자, 그랜트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용자한테 객체, 파일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제. 그래서 제어에는 그랜트가 권한을 부여하는 거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3번은 그랜트죠? 그래서 자 3번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을 보면요. SSL 버전 3예요.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과정의 순서를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SSL이 뭔지 알아야죠? 자, SSL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고요. 자, 제가 요거는 좀 외우라고 했죠. 왜냐면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헷갈려요. 뭐랑 헷갈리가 하면요. SSH랑 SSL이랑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이게 했는데 좀 시간 지나면은 뭐 PGP, PEM, 뭐 IMAP 그러면 이게 알긴 아는데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상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SSL은 웹 보안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HTTPS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SSL이라고 하는 것은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이게 보통 은행 서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 사이트에 딱 접속을 하면은 뭐가 막 내 PC에 깔리죠. 이게 바로 SSL이에요. 즉,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다. 그러면은 계좌번호와 패스워드가 인터넷을 통해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거를 평문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이게 보안 프로그램 깔리면은 내 PC에 깔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 PC에서 입력하는 계좌번호와 패스워드가 암호화가 돼가지고 은행 서버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SSL이에요. 그래서 자, 요 SSL은 웹 보안이고요. 자,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웹 보안. 그래서 SSL은 웹 브라우저와 자, 지금 내가 집에서 오랜만에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입력하는 저기 계좌번호와 패스워드가 지금 저기 어딘가에 있는 은행 서버로 얘가 가야 하잖아요. 갈 때 뭐예요, 이게? 암호화가 돼서 통신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PC에서 암호화 모듈이 있어야 되죠? 그거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SSL이에요. 자, 그래서 자, SSL을 보면요. 이것도 역시 버전 이렇게 있어요, 이제.
예, 버전이 이렇게 있고, 자, 지금 내 PC예요. 자, 지금 내 PC에 처음에는 그 암호화 모듈이 깔려 있지 않겠죠. 그러다가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뭔가 막 프로그램이 깔리면은 내 PC에 요게 딱 깔리는 거예요. 패치가 딱 되는 거죠. SSL이. 즉, 응용 계층과 TCP 중간에 요게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자, 깔리고요.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은행 사이트에 딱 접속을 하면은 뭔가 근데 프로그램이 막 깔리죠. 깔린 다음에 다 깔리면은 그 모니터에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요. HTTP가 HTTPS로 바뀌면서 딱 그 자물쇠 마크가 생기거든요. 그 말은 뭐다? 내가 웹 브라우저에서 입력하는 계좌번호와 패스워드가 암호화가 돼서 은행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SSL이 여기 깔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열쇠 마크가 딱 표시가 되면서 HTTP가 HTTPS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SSL에서는 뭐 하여간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다 써요, 이제. 그래서 대칭키, 공개키, 요거는 해시 함수. 그래서 자, 대칭키, 공개키, 그 다음에 해시 함수를 다 쓴다. 그리고 SSL은 자,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세션 계층에서 동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원래는 4.5계층인데요. 그냥 얘를 뭐 5계층이라고 해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얘가 깔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자, 요 놈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요 놈을 확대해 보면은 크게 계층이 두 계층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바로 응용이죠. 응용 계층이고 밑에가 TCP죠. TCP. 해가지고 자, 내가 내 PC에서 계좌번호와 패스워드 입력하면 뭐예요? 얘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자, 그래서 자, 세션 계층에서 동작하고 있고요. 종단 간 보안 서비스. 엔드 투 엔드죠? 나와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은행 서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엔드 투 엔드예요. 종단 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SSL은 두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두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순서는 요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는 게 뭐예요? 핸드쉐이크. 핸드쉐이크는 먼저 이거 참고하세요. 그냥 인증서도 교환하고요. 서로 이제 악수하는 거죠. 서로 소개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체인지 사이퍼 스펙은 암호 사양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알랏은 다양한 에러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사실 다 하는 거예요. 자, 레코드 프로토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거 좀 땡겨 볼게요. 자, 크게 상위 계층에서 받은 하나의 데이터를 먼저 잘게 쪼개요. 지금 받은 게 이거잖아요. 여기서 받았잖아요. 그럼 이 받은 거를 처리하기 좋게 잘게 쪼개요. 자, 잘게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압축을 합니다. 자, 요거는 옵션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메시지 인증 코드를 첨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호화를 해가지고 얘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거죠. 암호화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SSL 레코드 헤더를 붙여가지고 전송 계층 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죠, 이거. 순서가. 자, 레코드에서 하는 순서가 이거예요. 이걸 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SSL 버전 3에서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획득한 얘가 지금 요렇게 간 거잖아요. 요렇게 간 거.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과정의 순서, 단편화, 압축, 맥 첨부, 그 다음에 암호화, SSL, 레코드, 헤더 붙이기. 이거죠?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압축은 이거는 뭐 옵션이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 4번은 요거는 그 3번이고요. 그래서 요거 그 SSL 보려면은 은행 사이트에 접속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막 내 PC에 깔리면은 아 이게 바로 SSL이구나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4번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조직의 자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 국제 인증은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은 ISO IEC 27001이 바로 국제 인증 규격이에요. 그래서 5번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자, 시스템 보안에서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 또는 두 시스템 사이에 활성화된 접속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요. 세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세션은 두 대의 시스템 간에 활성화된 접속 상태를 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 세션을 낚아채는 게 바로 세션 하이제킹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세션은 두 대의 시스템 간에 활성화된 접속 상태. 자,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그 TCP가 3웨이 핸드쉐이킹을 수행하는데 이거예요, 이제. 지금 요게 사용자고요. 이게 뭐 웹서버, 네이버나 다음이다. 그러면은 먼저 DNS한테 네이버나 다음에 IP 어드레스 받아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처음에 딱 보내는 게 싱크예요. 싱크. 이 싱크는 뭐냐면은 이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한테 우리 통신할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웹 서버가 통신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싱크에 대한 응답으로 싱크 플러스 에크를 딱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웹 서버가 통신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자, 요 웹 브라우저는 싱크 플러스 에크에 대한 응답으로 에크를 딱 보내면은 콜. 우리 통신하자. 그러면 이렇게 세 번 왔다 갔다 했죠? 이거를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하고 자, 이렇게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것을 세션이 설정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여기에는 수많은 라우터가 메시 형태로 있겠죠. 그러면은 자, 요 라우터들이 처음에는 경로를 막 찾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딱 요 라우터의 메모리에 해당 경로를 세팅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요 세팅된 경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거를 자, 세션이 설정됐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속도는 처음엔 좀 느린데 요렇게 한번 딱 세팅되면은 광속보다 조금 느리게 자, 광속이 1초에 지구를 한 7바퀴 반 돌잖아요. 얘는 한 7바퀴 도는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요 웹 브라우저가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웹 서버한테. 리퀘스트 하면은 웹 서버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딱 주는 거죠. 데이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태그예요. 그러면은 여기 자, 수신자의 웹 브라우저는 태그 밖에 있는 텍스트를 태그 안에 있는 규칙에 따라서 화면에 뿌리겠죠. 오늘의 뉴스. 막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요건 뭐예요? 핀. 끝났다. 그 다음에 핀 플러스 에크. 에크. 이거는 세션 해제. 이거 왜 해제하냐면요. 여기 있는 수많은 라우터는 나만 쓰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도 써야죠. 그래서 세팅됐던 메모리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세션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싱크 플러스 에크, 에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통신할까? 싱크. 여기서 잘 보면은 싱크를 1로 세팅하고 나머지를
0으로 세팅하면 그게 뭐예요? 싱크가 딱 되는 거예요. 싱크. 그 다음에 응답으로 싱크 플러스 에크죠. 그 다음에 에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한번 나왔어요, 이거. 플래그 중에, 자, 싱크 플러스 에크는 무엇인가? 그건 뭐예요? 0, 1, 0, 0, 1, 0이죠? 네,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외우세요, 그냥. 액, 풀이, 심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세션을 낚아채는 게 바로 세션 하이제킹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 요거 이제 이렇게 보통 2인 1조로 활동하는데, 자,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싱크를 딱 보내는 거죠. 싱크를 보내면은 얘가 해커원이 다량의 트래픽을 클라이언트의 수신 포트를 보내서 살짝 막아요. 그 다음에 자, 싱크 갔죠. 서버는 뭐예요? 싱크 플러스 에크. 근데 얘는 못 봤죠. 그러면은 해커2가 싱크 플러스 에크에 대한 응답으로 에크를 잽싸게 보내는 거예요. 해커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세션이 얘가 아니고 누구랑 얘랑 딱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얘가 리퀘스트 뭐 고객 정보를 달라. 그러면 이제 서버는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예, 고객 정보를 막 주겠죠. 이게 바로 세션 하이제킹이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래서 뭐라고 한다? 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6번은 자,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보 보호 위험 분석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자, 여기 그 좀 뒤쪽에 보면요. 정보 보호 요거 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압축을 한 게 이거예요. 자, 위험 관리가 있는데 위험 관리 순서에는 먼저 뭐예요? 위험을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분석된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죠.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위험 분석, 위험 평가, 대책 설정. 자, 그럼 먼저 위험 분석 방법에는 기준선 접근법, 그 다음에 비정형 접근법, 상세 위험 분석 접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 접근법, 이건 뭐 위에 있는 거 짬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성적 위험 분석 방법은 뭐냐면은 요거는 비정형 접근법으로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자, 정성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량적은 뭐냐면은 이 주관적인 정성적 위험 분석 방법을 개량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객관적으로 바꾼 게 바로 정량적이에요. 그래서 정량적은 상세 위험 분석 방법을 이용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정성적 위험 분석 방법의 종류에는 델파이법이 있고요. 그래서 자, 델파이법은 전문가 집단이란 말 나오면 걔는 델파이법이에요. 주관적으로. 그 다음에 시나리오법, 순위 결정, 퍼지 행렬법이 정성적이고요. 정량적에는 ALE, 과거자료 분석법, 수학 공식, 확률. 그럼 걔는 정량적이에요. 즉 얘는 뭐예요? 숫자로. 얘는 주관적으로. 그 다음 위험 평가, 대책 설정에는 위험 회피, 그러니까 그 들어오서 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전이, 그 다음에 위험 완화, 그 다음에 위험을 받아들이는 거, 위험 수용,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나온 이거예요. 델파이법. 즉, 자, 델파이법은 주관적이에요. 정성적이고요. 전문가 집단이라는 말 나오면 걔는 델파이법이고, 이 그 어원이 그리스의 그 델파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광장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했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델파이법이고, 델파이법이라 딱 나오면 그냥 전문가 집단. 그러면은 걔는 델파이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부터는 정성적. 예. 요거는 주관적이 주관적. 그다음 시나리오법, 순위 결정, 퍼지. 그럼 저 여기서 볼 건 뭐예요? 전문가 집단. 그러면은
정성적 위험 분석이죠. 델파이예요. 그래서 자, 7번은 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8번은 자, 캡차가 나왔는데 자, 이 캡차가 뭐냐면요. 우리 그 141페이지에 보면은 요 캡차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영지식 증명 이런 게 있는데 자,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에 이제 자, 내가 아니 이거죠. 자, 내가 상대방한테 요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고도 내가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 증명하는 거. 뭐 이런 거에 이제 내가 지금 딱 동구 입구로 싹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띡띡띡 눌러요. 그 다음에 출구에서 싹 나오면은 얘는 아, 지금 얘가 요 패스워드를 알고 있구나. 즉 지금 나는 얘한테 이 패스워드를 알려주긴 싫어요. 싫은데 내가 요거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거. 그게 바로 영지식 증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캡차죠, 이게. 자, 캡차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거 사람만이 알 수 있게 좀 어렵게 한 거죠. 이게 캡차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 캡차가 이런 게 캡차인데요. 그 네이버 한번 회원가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요즘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오, 이게요, 이래요. 질문을 딱 내는데요. 구매한 참깨 하나당 중량은 몇 g이냐? 이거를 딱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거? 한참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그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뭐 AI나 그런 봇 그런 애들 성능이 좋아지니까 웬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내서도 되게 맞추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점점 이게 퀴즈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로봇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다 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왜 하나 싶은데 사람은 이 마우스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렇게. 그런데 로봇은 그냥 탁 찍어버리죠. 그래서 이걸로 판단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 AI가 이게 발전하면서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거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야라고 하는 거 상대방한테 증명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캡차예요. 그래서 캡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그죠? 예. 공개 튜닝 테스트. 즉, 그 칸막이 반대편에 있는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 맞아? 예. 그거를 지금 다 통과하고 있죠.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맞고, 아, 이건 아니죠. 기밀성과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8번, 2번이고요. 예, 이런 것들. 잡음, 왜곡된 문자. 그래서 8번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9번은 IP 관리 시스템에서 발전한 것으로 맥 주소. 자, 요 그 맥이 뭐냐면요. 자, 맥 주소가 있는데 접근 통제할 때. 자, 그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소 권한, 알 필요성, 최소한의 정보를 준다. 그 다음에 직무 분리, 직무 순환. 그럼 자, 요거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NAC인데 맥 주소를 기반으로 했다. 자, 맥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맥 어드레스. 즉, 모뎀이나 랜카드에 박혀 있는 48비트짜리 고정 그 넘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접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맥 주소를 기반으로 내 그 장비가 있는데 매번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기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통신 모듈에 박혀 있는 맥 어드레스로 접속을 제한하는 거. 그게 바로 NAC예요.
그래서 자, 9번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자, SSH. 순간 헷갈리죠? 이게 헷갈려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 외우셔야죠. SSH라고 하는 거는 이메일 보안 프로토콜이에요. SSH는. 그래서 여기 자, 이메일 보안에서 SSH는 바로 터널링. 그러니까 송신자와 수신자가 안전한 이메일을 송수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해서 터널처럼 동작하는 거. 해서 SSH가요, 텔넷의 암호화 버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터널을 뚫은 것처럼. 그래서 자, SS의 프로토콜에는 전송, 인증, 연결, 응용. 자, 여기 어디냐면요, 지금 원래 저기 이게 그 인터넷인데 SSL을 내 PC에 깔면은 걔가 여기다 깔리는 거예요. 패치하면은 여기에. 그래서 자, 요 놈을 한번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H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는 여기 있고 이제 TCP가 요 놈이죠. 요렇게 중간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여기서 보면은 전송, 인증, 연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SH 응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자, 이거 SSL을 아까 한 거잖아요. 이거. 이게 SSL이죠? 이게 이제 SSL이에요. 이게 SSL이고, SSH는 이메일 보안에서 쓰이는 프로토콜이에요. SSH니까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인증, 전송, 연결. 이건 없어요. 그래서 자, 10번은 1번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자,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검증의 기본 원칙이 아닌 거는, 자, 요거는 뭐냐면은 디지털 포렌식 있잖아요. 자,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에는 정당성, 무결성, 연계 보관성, 신속성, 재현의 원칙. 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이 포렌식에서 대검찰청 관리 규정. 즉 얘는 로.go.kr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어디냐면요, 증거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적법 절차의 준수, 원본, 무결성, 신뢰성, 그 다음에 연속성. 자, 그런데 이건 없네. 기밀성은 없어요. 아니, 왜? 기밀성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자, 대검찰청에서는 증거죠, 증거. 즉, 얘가 증거 능력을 재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원본성이 있어야 되고, 재판에서 재현돼야 돼요. 재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 지금 대검찰청이니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야죠. 하다 보니까 기밀성은 조금 좀 얘가 좀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자, 11번은 3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옳고 그른 게 아니고 여기에 있냐 없냐. 이게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1번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2번을 보면은 ISMS의 PDCA 사이클. 자, 요거예요. PDCA가요. ISMS가 3년마다 한 번씩 검증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자, 보안 위협은 점점 증가하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이걸 이렇게 올리자 하는 거죠. 이거를. 그게 바로 ISMS고요. 현재는 ISMSP로 합쳐졌어요. 자, 그래서 ISMSP는 PDCA가 이거예요. 계획 수립,
그 다음에 PD, 수행, 그 다음에 체크, 그 다음에 조치. 이거를 뱅글뱅글 도는 거. 이게 바로 PDCA다 하는 것이고요. 자, 해서 P, 계획은 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행은 위험 관리하고, 점검은 뭐 운영하는 거고, 조치는 뭐예요? 점검 및 개선하는 거. 이렇게 PDCA. 요 순서 낸 거죠? 예. 그래서 자, 12번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13번은 다음에 설명은 도스나 디도스의 공격 방법 무엇이냐. 자, 도스라고 하는 거는 Deny of Service로 해킹이 아니죠. 해킹은 뭔가 정보를 뽑아오는 거고, 도스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순서 번호에 오류가 있다. 패킷을 프래그멘테이션 전송한다. 그건 자, 어디냐면요. 여기 328페이지에 보면은 티어드랍이 있어요. 자, 티어드랍이라고 하는 거는, 티어드랍은, 자, 얘가 캡슐하는 뭐예요? 지금 내 PC에서 전송 버튼, 요게 지금 내 PC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전송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딱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서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러면은, 자, 내가 이메일을 쓴 다음에 전송 버튼 딱 눌렀을 때 데이터가 표현 계층에서 헤더가 붙고, 그 다음에 세션 계층에서 동기 신호가 붙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에서는 얘를 처리하기 좋게 잘게 쪼개져. 자, 쪼갠 다음에 그 쪼가리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TCP 헤더를 붙여요. 그 다음에 그 헤더를 잘 보면은 이게 바로 시퀀스 넘버, 즉 순서 번호가 붙는데, 이 순서 번호가 붙는 이유는 예를 좀 크게 보면요. 얘가 송신자고 수신자잖아요. 요거 지금 내가 보낼 때 잘게 쪼갰죠. 얘가 잘게 쪼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다 보면은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바뀌게 될 경우가 커요. 그러면은 이게 수신 측에서 요 순서가 바뀌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수신 측에서 이걸 뭐야? 하나로 조립을 해야죠. 하나로 이거를 조립을 할 때 이거 보낸 순서대로 조립을 하라 라고 해서 붙이는 게 바로 시퀀스 넘버, 순서 번호예요. 그거를 조립을 해서 다시 위로 해서 여기 보면은 TCP, 여기 지금 TCP 세그먼트잖아요. 거기를 쫙 보면은 필드 중에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순서 번호예요. 자, 순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얘가 가면 뭐 이걸 딱 이게를 하나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그 붙이는 게 바로 순서 번호예요, 이게. 순서 번호가 쭉 가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캡슐이에요, 이게. 자, 캡슐하고요. 그럼 네. 자, 요거 아까 제가 도스라고 얘기했죠? 상대방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는 얘가 딱 이빨이 맞아야지 수신 측에서 이거를 하나로 조립을 하겠죠. 딱딱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보낼 때 일부러 이렇게 일단 보내는 거예요. 순서를 뒤죽박죽. 그러면은 수신 측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간에 하나로 조립하려고 막 로직을 돌리겠죠. 근데 조립이 안 돼요. 그러면은 로직이 돌다가 뻗겠죠. 예, 그게 바로 티어드랍이에요. 자, 그래서 저 티어드랍은 뭘 바꾸냐면은 송신 측에서 요거 시퀀스 넘버가 바로 순서 번호예요. 순서 번호를 막 섞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티어드랍이에요. 그래서 시퀀스 넘버가 조작된 보내서 상대방의 운영 체계를 다운시키는 거. 티어드랍. 자, 그래서 이제 티어드랍이고요. 과부하. 또 티어드랍도 원래는 얘가 보낼 때 시퀀스 넘버가 1번, 2번, 3번 이게 보내야죠. 자, 그런데 일부러
봉크는 뭐냐면은 얘도 1번, 얘도 1번, 얘도 1번. 봉크고요. 또 보잉크도 있어요. 보잉크는 1번, 8번, 15번 이렇게 섞어서 보내는 거를 보잉크라고 해요, 이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수신 측이 자, 조립 못하게 보면 이제 이거죠. 순서 번호. 순서 번호에 오류가 있는 패킷 조합을 보내서 재조립할 때 못하게 하는 거. 바로 티어드랍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번은 2번이고요. 자, 스머프 어택과 ICMP 플로딩 이거 같은 거예요, 이게. 스머프 어택이나 ICMP 플로딩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보면은 ICMP는 뭐냐면은 보내면요. 보낸 애들은 송신자가 시킨 거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바로 ICMP예요. 이거를 악용한 게 바로 스머프 어택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스머프가 모르시죠? 예. 이게 바로 스머프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게 아마 얘일 거예요, 아마. 이 가가멜이 침입을 하면은 요게 이제 나파를 불어서 얘들 깨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요거는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동작해요, 그냥. 자, 근데 자, 플로딩 어택, 자, 스머프 어택은요. 공격자가 요거를 조립을 할 때 어떻게 이걸 조립을 하냐면요. 자, 지금 원래는 송신자가 얘죠. 그런데 그 송신자를 타겟의 IP로 세팅해 버려요. 그런 다음에 자, 수신자 IP를 255. 그게 바로 브로드캐스트 IP로 바꿔서 얘를 탁 보내는 거예요. 자, 보내면은 첫 번째 라우터가 수신자를 딱 보니까 브로드캐스트네? 그 말은 뭐예요? 전체 네트워크 쫙 뿌리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이걸 딱 받아요. 타겟도. 받아서 봤더니 ICMP네? 브로드캐스트네? 그런데 뭐예요? 송신자가 나래. 그러면은 또 시작이네. 알죠? 그러면 이제 보통 한 3초 뒤에요. 얘네들이 송신자 얘한테 자기의 상태를 쫙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럼 얘는 뻗어버려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스머프 어택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건 자, 스머프 어택이고요.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우는 그 프로그램 짤 때 이게 잘 보니까 지금 요거를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네? 그러면은 요 놈을 함수로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필요할 때 호출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서브루틴 하는데 버퍼 오버플로우는 원래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야죠. 그때 요거를 오염시켜서 악성 코드가 실행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C 언어나 뭐 다른 그 프로그램 짤 때요. 버퍼 오버플로우에 취약 함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쓰지 말고 대신 이거 써야죠. 이게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예요. 하여간 자 13번은 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4번을 보면요. 블록 암호 운용 모드는 무엇인가? 자, 요거는 어디냐면은 저 앞쪽에 있어요. 31페이지에 보면은 자,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다 블록 암호 운용 모드예요. 그러면은 요건 좀 외우셔야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CBC인데 자, 볼게요. 자, 요 CBC 모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평문을 먼저 여러 개의 평문 블록으로 얘를 쪼개요.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평문 블록에 대해서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얘가 왜 오류가 퍼지냐 하면요. 만약에 여기서 자, 요 그 초기화 벡터는 뭐냐면은 잘 보시면은 출력이 다음 블록의 입력으로 출력이 입력으로 갔죠. 근데 맨 처음 없으니까 그냥 난수 넣어주는 게 이게 그 초기화 벡터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류 전이 자, CBC 모드에서
오류 전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오류가 딱 났어요. 그 오류는 얘도 오류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얘도 오류가 돼요. 또 얘 물론 뭐 얘도 오류인데 얘가 이렇게 가죠. 얘 때문에 이렇게. 이게 바로 오류 전파예요. 그러니까 한 블록의 오류가 다른 블록으로 퍼지는 거. CBC예요. 자, 요거. 자, CBC고요. 자, 그다음에 그 원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이나 이 그림 같은 거예요, 이제. 같은 그림이고요. 자, 복호화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복호화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원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걸 보고서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 복호하고. 자, 그 다음에 복호화에서도 오류 전이가 발생하더라. 즉, 지금 여기서 그 깨진 암호문, 자, 얘 때문에 뭐예요? 지금 문제는 얘죠, 얘.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것도 오류 전이하는 거예요. 한 블록의 오류가 출력에서는 두 블록이죠. 오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4번은 뭐냐면요. CBC 모드에서 복호하죠. 똑같잖아요. 즉, 지금 암호문 블록이 지금 복호화 해가지고 뭐예요? 초기화 벡터를 넣어가지고 베타적 논리합을 했죠. 그래서 평문 블록으로 만들었죠. 그렇게는 뭐예요? CBC 모드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 14번은 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5번을 보면요. RSA 암호 알고리즘에서 모듈러 법 연산의 곱셈의 여권을 찾는데 법 모듈러 26에 속한 원소에서 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요거는 뭐냐면요. 자, 61페이지에 보면은 RSA 있잖아요. 요거 지금 요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서로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의예요, 이게. 모듈러에 대한 원소,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려면은 서로소여야 한다. 서로소는 또 무엇인가? 자,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일 외에는 공통된 약수를 갖지 않는 두 정수를 서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일러 함수 파이라는 말이 있고요. 서로소 관계에 있는 정수의 개수인데 자, 볼게요. 자,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정의예요. 1 이외에는 공통된 약수를 갖지 않는 두 정수를 서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 예를 들어서 15와 서로소인 수의 개수는 뭐냐면은 자, 먼저 15의 약수부터 구해야죠. 약수는 뭐 1, 3, 5, 15죠. 그러면은 자, 1부터 15까지를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수에 대한 약수를 딱 구하는 거예요. 자, 구했죠. 자, 그러면은 1 외에는 공통된 약수를 갖지 않은 두 정수다. 자, 1. 자, 요거 이제 제가 체크해 주는 거예요. 체크해 주고 3 체크해 줘요. 5 체크해 줘요. 15 체크해 줘요. 자, 그러면은 1 외에는 공통된 약수를 갖지 않는 게 서로소예요. 서로소죠? 2 서로소. 3은 아니죠. 4 소로소, 5 아니고 6도 아니고 7 소로소, 8 소로소, 9 아니고 10도 아니고 11 소로소, 12 아니고 13, 14 소로소. 끝났네. 총 몇 개예요? 네. 이게 바로 소로소예요.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러면은 지금 모듈러 26이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26의 약수를 구해요.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숫자에 대한 약수를 딱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1 체크해줘요. 2 체크해줘요. 13 체크해주고 26을 체크해줘요. 끝났죠. 자, 서로소는 뭐예요? 1 외에는 공통된 약수를 갖지 않은 두 정수가 서로소예요. 그럼 뭐예요?
자, 요거 7 소로소, 11 소로소, 23 소로소. 그런데 얘는 아니죠. 그래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13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있는데 RSA가 바로 인수분해한 거죠.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요거 그 수업 시간에 요거 했는데 요거 할 때 잘 보면은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들 때 무작정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 만족하는 숫자를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뭐로? 공개 키로. 공개 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해보면 진짜 되긴 돼요. 이게 왜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되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RSA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SA 문제 나오면은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셔야지 풀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자 16번은 ISMSP 보호대책 요구사항. 자, 요거는 어딨냐면요. ISMSP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설명지 인증 제도 안내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보면은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 그 뒤쪽에 있는데 자, 이제 보호대책 요구사항에는 정책, 조직, 자산관리, 외부자 보안, 재복구가 있어요. 재복구, 외부자 보안, 정책, 조직, 자산관리. 그런데 이건 없죠. 자, 얘는 어디냐면요. 정보 주체 권리 보호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 있어요. 즉 어디냐면요. 인증기관에 여기 인증기준에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의 정보 주체 권리 보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는 1번이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보면은 인증제도 안내서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7번은 IP색이네요. 자, IP색이 이쪽 그 429페이지 있는데요. IP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송신자와 저쪽 인터넷 반대편에 있는 수신자, 수신자 간의 터널을 뚫은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뭐 VPN에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IP색은 하여간 뭐 3계층, 뭐 3.5계층 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 IP색은 크게 자, 요거만 좀 외우세요. IP색은 AH와 ESP로 되어 있는데 AH는 주로 하는 게 인증이에요. 그 다음에 ESP는 암호화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AH는 뭐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증이고요. 그래서 ESP는 뭐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암호화예요. 그 다음에 ESP는 대칭키로 데이터를 빠르게 암호화한다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공개키도 써요. 이제 이거는 뭐 거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대칭키와 공개키를 같이 쓰고 있고요. 크게 자 이제 대칭키, 그 다음에 공개키, 그 다음에 해시 함수. 뭐 좋은 건 다 갖다 써요. 그 다음에 크게 모드에는 터널 모드와 전송 모드가 있다. 자, 터널 모드는 요 라우터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용 솔루션이에요. 터널 모드. 그 다음에 전송 모드는 내 PC에서 PC가 하는 게 전송 모드. 그래서 터널 모드는 여기서 보시면은 IP 헤더, 그 다음에 페이로드. 지금 요거를 지금 싹 다 암호화 시켰죠. 그래서 이 말이나 이 말 같은 말이에요. 암호화가 되잖아요. 암호화가. 그 다음에 자 전송 모드는 지금 여기 지금 IP가 살아있죠.
IP 그대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TCP나 데이터를 그냥 페이로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전한 거는 터널 모드가 더 안전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전송 모드는 여기 IP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IP를 이용해서 트래픽을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급할 때만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프로토콜 AH와 ESP. 얘는 뭐예요? ESP로 기밀성. 그럼 얘는 ESP죠. 그 다음에 키는 뭐다? 대칭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7번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8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격 요건. 자, 요거는 어디냐면요. 뒤쪽에 그 법이 있는데, 이게 법이 진짜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 외우자니 그렇고, 이게 끝도 한도 없잖아요. 그 로.go.kr에 들어가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이걸 낸 거예요, 이거를. 예. 이거를 어떻게 이거 외우겠어요, 이거. 그냥 그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기출 문제만 딱 외우셔야죠. 보면은 상급 이상의 공무원, 10년 이상의 자격 있는 사람, 그 다음에 3년 이상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자, 교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인 사람은 뭐냐면은 경력이 5년 이상 재직을 해야 돼요. 5년이에요, 5년. 그죠? 3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그래서 자, 18번은 4번이고요. 자, 또 공통적으로 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요.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해요. 두 번은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참 되기만 하면, 왜냐면 이게 서로 이거 하려고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한 번만 연임이 되고, 그 다음은, 그죠? 다른 사람도 좀 해줘야죠, 이제. 하여간, 자, 18번은 3년이 아니고 5년이다. 라고 법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요거는 개인정보보호법 뒤쪽에 있어요. 보면요,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법으로 써져 있어요. 즉 제한된 경우 재산과 그 밖에 부당하게 침해, 조세 부과 환급, 금지, 부당하게 침해, 조세 환급, 요건 있는데 이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어디냐면요,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 경우는 뭐냐면은 15조에 보면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가능 이유 중에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자, 19번은 4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은 보안 관제 전문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서 보안 관제 전문 기업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는, 자, 요것도 좀 어려운데 지금 자, 여기 로.go.kr에 보면요, 거기 그 7조에 딱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안 관제 기준. 그래서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 그러니까 자격증 보유자를 15명 이상 갖고 있거나 회사에서, 그 다음에 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심사도 통과해야 돼요. 실점 이상으로. 자, 그런데 일본은 좀 이상하죠. 딱 봐도 내가 지금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5년 이상, 이거는 좀 그렇죠. 그잖아요. 5년 동안 못하게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자, 이거는 이걸 내가 몰라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아니, 이거, 만약에 내가 이 모든 기준을 다 갖추고 있으면은 굳이 5년 동안 이거를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20번은 1번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026년 국가직 정보보호론 풀이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